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벌써 심심 토크가 몇 번째죠? 한 달 이렇게 진행되면서 고정순 작가님, 유설아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지난달에 우리 김세실 작가님 네, 만났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진짜 내 소원, 어느 조용한 일요일 쓰신 우리 이선미 작가님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쭉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림책 작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민을 갔었어요. 아, 이민을. 네, 이민을 어디로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일러스트 일을 하다가 그림책이 그때 되게 활성화됐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때 그 한겨레 어린이 문학이라는데 거기를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겨레에서 어린이 문학 하면서 그림책 그 작가 공부를 하신 건가요? 예, 근데 거기는 아동문학 동화 작가 수업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림책으로 했죠. 어차피 글이 저한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그거 하면서 합평할 때 작품 내고 이럴 때도 그림책으로 내서 합평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이 문학인데 예, 예. 그 안에서 그 과정은 어린이 문학인데 나는 그냥 그림책 낼 거야 이렇게 하고 내셔서 예. 합평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의견 내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게 수박만세가 거기서 처음 낸 거. 수박만세가. 거기서 합평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수정 봐갖고 결국은 책이 나온 거군요. 예, 그거 수정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 엎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 그러니까 주제는 같은데 이제 진행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게. 예. 처음하고 달라진 건 우리 이선미 작가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처음과 이 달라졌을 때의 이 수박만세와의 그 다름은 뭐의 다름일까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처음은? 예. 그랬는데 저기 책으로 나온 거는 할머니 얘기가 아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걱정을 동료하고 풀어내는 같이 풀어내는 방식으로 끌고 간 거죠.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였고 이선미 작가님이 수직의 그러한 풀이법이 문제 해결력이 수평으로 가게 된 그 뭐가 우리 이선미 작가님의 그걸 움직이게 했을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확신이 안 쓸 때는 그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리포터 그러니까 기사 정도의 어떤 그런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워리 몬스터라고 그랬어요. 워리 몬스터를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은 동료하고 수다를 떨어서 잡아라. 워리 몬스터. 거기서 너무 멋있네. 예, 거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본인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그건 어른들 얘기고 저는 아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해결할 때 동료하고 계속 얘기를 일명 수다 나누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란 말이 저는 애들한테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로 이제 작품으로 책으로요? 들어갈 줄 몰랐는데 지금 솔직히 수박만세보다 더 먼저 작품이 나와 우리잖아요. 첫 번째 책이고요. 예.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수박만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조용한 일요일이 나오시고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귀신 안녕 다음에 이제 네, 귀신 안녕 다음에 이제
진짜 내 소원. 근데 제가 우리 이선미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쭉 봤어요. 예, 예. 그림이 너무 달라서 아, 예. 이선미 작가님이 전공이 뭐셔요? 아, 저는 서양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서양화 전공했는데 예. 서양화를 전공하신 우리 이선미 작가님의 풍이 예. 저는 가장 가까운 그 화풍이 이 진짜 내 소원 풍인가요? 아니면 없죠. 어느 저 예, 화풍이 없습니다. 화풍 자기만의 화풍이 없어. 없어요. 저는 다 이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어떻게 치면 나와 우리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거 제가 늘 그려왔던 기본 수채화 표현할 때 사실화 그릴 때 쓰는 표현인데 거기다가 이제 좀 더 경쾌하게 하기 위해서 승해필을 추가로 하고 연필선으로 집 같은 거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도 내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던 거고 그 다음에 수박만세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수박만세가 입에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사실적인 인물을 그리면 리얼해지니까. 리얼해지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걱정이 약간 두려움으로. 뭐라 그랬지? 그 로봇도 사실적인 로봇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 약간 그 실제로 보여지면 되게 무서운 건 무섭게 보일까봐 거기서 보면은 과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예. 인물을 만화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 저 나와 우리 때 왜 그 아이가 예. 주인공 여자아이가 머리가 되게 짧아요. 저 스토리가 껌 붙어서 자르고 이성 얘긴데요. 네. 제 얘기예요. 어. 제가 정말로 물론 근데 그때는 껌이 아니라 제가 빈곤의 60년대에 태어나서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주 제 기억에 기반해서 쓴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넣었을 뿐이고 정말로 그 고무줄에서 저 주인공 분이라는 애가 한참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놀고는 싶은데 먼저 같이 놀자란 말 할 주변 말은 안 되고 말 걸어주길 바라고. 그렇죠. 근데 걸어줄 때 애들도 새로운 애가 있으면 다 관심 갖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이 책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서로 새로 만났을 때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게 저는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너네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서툴더라도 오랫동안 노력하면 잘 된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미 작가님이 저는 나와 우리를 예. 편집할 때 이게 앞. 앞부분은 분이의 입장과 예. 그리고 이제 전 깜짝 놀랐어요. 책을 딱 뒤집으니까 이게 다른 시각이잖아요. 친구들 시각으로 예. 또 이렇게 엮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저희 아이디어예요? 편집자 오수견 씨 아이디어예요. 예. 앞뒤로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림도 맞대응 되거든요. 딱 비교를 똑같은, 하면은 예. 예, 상황은 같은데 이제 표현이 다를 표현이 뿐이고 다르게. 예. 그래서 또 같이 보면 그 재미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그린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분이라는 애가 노래를 다 기억해요. 얘는 그래서도 그게 되고 얘가 노래를 그래서 애들이 속으로 따라 불렀던 글이 나오는데 네, 네. 그 노래를 얘가 처음 보는 건데 그 노래를 다 외웠다는 건 얼마나 오랫동안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 아주 오랜 시간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고 그 간절함을. 예. 그리고 이제 얘가 혼자 구경하다가 그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리죠. 근데 예. 거기서 고무줄 놀이 하는 걸 그려요. 약간 촬영받기도 짠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얘가 되게 원한다. 얘네들하고 놀기를.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놀고 싶어서 얘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선미 작가님이 결국은 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잖아. 야, 나 여기 있어. 나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알아봐줘.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고 또 그 뒷부분에 그 친구들의 모습
넣으신 건 예. 아, 얘네들도 내가 지켜보는 거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녹아 있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거보다 거기서는 이제 각자 처음 만났을 때 그 은섭이라는 애는 제 남자야 여자야 이러잖아요. 얘는 자기가 은섭이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놀림을 받았던 애로 설정을 했어요. 성 정체성 그런 부분 뭐 성가성이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은섭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애 이름이 은섭이거든요. 은섭, 예, 그러니까 근데 남자 여자인데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늘 그 놀림 받던 방식으로 얘한테 똑같이 행동한 거잖아요. 특별히 의미를 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이렇게 서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새로 왔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서툴어서 의도치 않게 얘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 여자 남자 이런 말 애들은 정말 흔하게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은섭이라는 애한테 그 말을 하게끔 일부러 했고 그런 식으로 서툴지만 그리고 애들이 쟤 나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오해한다고요. 그거는 저는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다 서툴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 다 서툴 관계 맺음할 때 서툴지만 노력하다 보면 노력도 아니죠. 뭐 좀 시간을 갖고 나를 쟤네가 싫어하지 않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작가님은 의외로요. 예. 저는 책이 풍이 달라요. 수박만세 아까 나와 우리에서 풍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달라진 거가 작가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 근데 금방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수박만세에서는 사실적인 어떤 과일과 인물은 또 만화처럼 그려야 요 괴리감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려잖아요. 작가님의 그림 배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풍은 바뀌는데 예. 책을 나와 우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본인이 아실 것 같은데 본인 모르세요? 뭐 관계 뭐 이런 거? 어. 차이점? 견해차? 견해차, 관점 그리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해석의 차이를 되게 의미 있게 책에다가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작가님이 써놓고 지금 나와 우리도 조금 아까처럼 군이의 입장과 친구들의 입장 이렇게 해서 각자 생각이 틀렸어, 달랐어, 그리고 걔네도 똑같았어, 서툴렀어, 이런 거. 근데 수박만세도 그렇고요. 또 저는 이 어느 조용한 일요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작가님의 그 배려가 너무 잘 녹아 있는 책으로 봤거든요. 앞부분은 글이 없잖아요. 앞부분에는 그림만 그리고 뒤에 그 그림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마다 이렇게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아빠 입장, 엄마 입장, 아이 입장, 그리고 심지어 옆집 할머니 입장까지. 요것도 요런 편집을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려놓고 편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려놓고죠. 의외로 이제 책에 나올 때는 제가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이 그림이었어요. 그림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자고 했을 때 거기서 그 뒤에 견해를 넣자라고 한 건 출판사 아이디어였고 뒤는 그 뒤에 글이 들어가는 건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하자라고 출판사 의견을 줘서 좋은 것 같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뒤에 이제 글이 붙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림만 다 완성하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완성돼놓고 글을 나중에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어느 조용한 일요일에서 보면 앞부분에는 나머지는 색깔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검정이고 그다음 페인트만 딱 분홍. 그러니까
2도잖아요. 아, 예. 검정하고 분홍색만. 예. 이렇게 대비를 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이제 여기서는 색깔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게 제가 삐삐 롱 스타킹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얘가 나무 바닥을 어떻게 네. 하고 다니냐면 그 솔에 발에 끼고 솔을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 나무 바닥에 물을 쫙 껴안고 거기서 밀고 다니잖아요. 예, 예. 제가 진짜 이 작은 눈이 동그래졌어. 그거 처음 봤을 때. 어. 너무 부러워서 나 해보고 싶고. 어. 근데 꼬마 애들 이렇게 비 오는 날 웅덩이 있는데 지나다니는 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그냥 지나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번은 발이라도 착착착착 해보고 가지. 왜 그럴까? 왜?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어. 그래서 서울에 살면 냇가나 이런 거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냇가나 바다를 보면 꼭 발을 담그죠. 어.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대리배 쪽의 형태로 대리만족. 애들이 이거 보면서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페인트 갖고 노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걸 시각화 시켜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그리고 거였고. 저게 예. 물이면 대리만족이 좀 덜해. 그렇죠. 좀 남들이 자극적인 이게 이러는 거, 그쵸? 예, 예. 색깔도 더 위험한 색깔,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 형광색을 쓴 거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조용한 일요일이 조용하지 않았다는 거. 반어법 같은. 예. 그래서 이거 제목부터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어법이에요. 이렇게 이 제목을 누가 정했나요? 특별히 기억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출판사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골랐는데 특별히 막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선미 작가님 안에 약간의 그 낯설음과 반대되는 그 남성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선미 작가님이 약간 너무 막 디테일하게 누군가와 감정선이 막 힘들고 이거보다는 툭툭 끊는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그리고 할머니의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작가님은 어디에 제일 꽂혀서 그거를 풀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다 염두에 두고 하긴 하죠. 아빠는 페인트 칠하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났고 말리다가 같이 놓은 거였고 엄마도 보면은 엄마는 커피 나중에 마시다가. 물뿌리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은 다 있었는데 저거를 입장으로 글까지 넣으려고 한 거는 출판사 의견이었고 저는 아이 입장이 제일 중심이죠. 사실은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이 입장이라고 하시고 쓴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조용한 일요일이 아이는 조용하게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아이는 조용한 일요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 거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추가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목은 포괄적으로 그냥 저거 조용한 일요일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애 입장에서 사실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완전히 반어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딱 이거는 뭐 입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막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애 입장에서 완성이 된 거고 후에 엄마 입장과 아빠 입장 또 이웃집까지 나서 약간 풍부해지는 그런 정도죠. 제가 어느 조용한 일요일이라는 이걸 보면서요. 이걸 아이가 재밌게 보겠다, 아이가 고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은 아니었던 거죠. 예, 제가 봤을 그렇죠. 때. 그래서 제가 20대 여자분들이 좋아요.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이선미 작가님은 아이 입장에서 이 책이 나는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이보다 예. 20대 또는 그 이후가 이 책이 좋으냐면 저 반어법이 먹히는 거예요. 난 되게 어느 조용한 일요일이라 조용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조용하지 않고 페인트 하나로 인해서 너무 막 흔한 말로 격변하는 일들이 예. 벌어지잖아요. 막 페인트 안 묻으려고 막 그러다가 페인트 딱 묻고 나서 처음엔 묻을 때 아빠도 화나고 엄마도 화났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옆에 이웃 할머니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어째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근데 이젠 이게 축제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 뿌리고 놀고 할머니도 아이고 신났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에 되게 통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 입장에서 계속 눌렀던 억압이 자기 억제 기제가 여기서 빵 터지면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안에 억압되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나는 어떤 페인트 색깔이고 그리고 내가 그 페인트 색깔을 덧입고 나서 뭐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하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나오다가 관계가 이제 귀신까지 갔어요. 아이고. 귀신 한 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귀신 단정도 제 얘기예요. 제가 진짜 귀신을 아, 귀신이 근데 자전적 얘기예요? 예. 오.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서 예. 해 떨어지면 진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 근데 제가 정말로 그 극복하는 것도 물론 그 어릴 때가 아니라 커서지만 근데 너무 시달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나 따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손톱 이번은 분석을 했구나. 예, 그거는 이제 그림책을 분석한 게 아니라 아니, 어, 자신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유난히 막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무서워하니까 정말로 내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러나 손톱 때문에 그러나 뭐 피 여기 흐르잖아요. 그림에는 표현 안 했지만 그런 걸 정말 생각해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그 모아가지고 그림책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낸 거죠. 또 귀신 소재가 워낙 또 재미있어 애들은 재밌어 하죠. 네, 한다고 하고 또 그런 거 보면서 자꾸 보면 두려움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귀신을 제가 유난히 귀엽게 그렸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내가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림에서 귀신을 형상화해갖고 그리면서 얘한테서 그 무서움을 덜어내고 귀여움을 덧입혀서 그걸 시각화하고 좀 만만한 존재로 앉힌 거네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면은 그것도 그림이 제가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이제 고민을 했어요. 원래 그림에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이거 한 다음에 귀신 안녕을 했는데 네 번째잖아요. 네. 근데 얘를 그 정말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은 저는 그것도 무서울까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 귀신 그림이. 네. 응.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대한 귀엽게 해야겠고 또 구체화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명 나오는 데다가 방 배경에 그릴 게 없는 거예요. 맞아. 이 재밌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릴 게 없어서 걱정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쟤는 이제 서양화 전공이라 화산지 이런 걸 안 쓰는데 화산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우리 그림책 모임에 그 친구가 동양화 전공인데 마크로스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크 크로스. 예. 네, 마크로스크라고 예. 그 추상화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앉으면 운다는.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한지로 그거 배경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케치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배경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앉아서. 배경이 주는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 내용을 거기다 한 선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만화 같고 귀엽고 안 무섭게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는 배경에서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게 내용에 따라 그림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리면 내가 무서워서 못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분석하는 동안 그 내가 왜 이렇게 귀신이 무서웠나? 예. 뭐 어디 다다른 어떤 지점이 있어요? 답이 있었어요? 어떤 심리학이 아니라 정신 분석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엄마에 대한 두려움, 네. 불안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길게 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누구겠냐고. 아이가 처음 본 모습이 누구겠냐고. 대부분 엄마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것까지 뭐 분석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겁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내려다보는 분이 당연히 엄마죠.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근데 내려다보는 분의 그 마음이 따뜻하게 뭐 아니면은 그분의 마음이 여유로우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따뜻하고 좋을 수 있고 또 안정기지니까. 근데 왜 우리 옛날 엄마들 한도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이한테서 이제 아이한테 가는 기운들이 좀 그럴 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되게 많이 아프고 또는 무섭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모성신화하고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오시다가 결국은 진짜 내 소원을 최근에 내셨어요. 예. 근데 저 책은 어떻게 스케치를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제 원래 다른 주제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공부란 단어가 되게 나를 공부한다 이 말이 재밌어서 나에 대한 공부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 주제를 어떻게 풀을까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진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소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풀어나가야겠다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진이가 그 서양 요정이잖아요. 네. 요정이든 하여튼 그런 애인데 그리고 램프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이를 국산 진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동자 입은 진이도 그려보고 나름 막 이것저것 그려봤어요. 근데 그러면 흘리기가 우연에 의한 나는 우연을 가상한 필연으로 내가 의도하게 흘려서 그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뿌리듯이 흐르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를 줄 알았더니 안 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서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실로도 해보고 안 돼서 그냥 그리자 별 차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진이를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변화도 주고 표현하는 것도 재밌고 둘이 또 얘기할 때 그래서 그림적인 즐거움은 이제 진이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원을 이루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원이라는 게 사실 바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이니까 소원을 찾으면서 네 진짜 소원을 알려면은 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책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예. 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래 생각한 건데 의외로 사람은 자기 자신 되게 많이 속여요. 네. 속여요. 그쵸? 예. 본인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데요. 저도 그랬고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아니면 무시했거나 알아도 자꾸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 작가님은 본인을 어떻게 속였는데요? 그거 같이 공유할 의외로 수 많죠. 있을까요? 예. 저도 운전을 제가 딴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겁이 안 나서 불안할 때 꾸는 꿈이 운전하는 꿈인데 꿈을 꿀 때. 예. 불안하면 꼭 그 운전하는 꿈을 꿔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귀신 한 년 끝내고 이제 운전면허 더운 여름에 땄는데 한 번에 붙었습니다. 긴 스토리가 있지만 짧게 말하고 어쨌든
그거를 제가 차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림을 그리면은 당연히 돈 버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서 제가 안 하다가 너무 늦게 딴 거예요. 근데 차에 대해서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솔직히 현대사회에서 차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다 운전하는데 나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나는 내가 별로 관심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차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고 운전면허도 늦겠다고 나는 뭐야 찌질한 나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차가 갖고 싶었던 거죠. 많이 눌렀던 거고. 근데 사실 그거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그때 그 내 마음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텐데라는. 오랫동안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말할까? 자기에 대한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고. 거. 진짜 내 소원은 그러면 예.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의 꽤 오랫동안의 작업 끝에 나온 책이네요. 오랫동안 품었었네. 예. 우리 아니 근데 작가님. 정말로 저는 진짜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제 표현 방법도 잘 떠올랐고 제 생각에는 잘 떠올랐고 예, 예. 진리로 이제 그리는 재미도 저는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쵸. 다른 것도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다 새로워서 다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면서 늘. 하풍이 없다라는 얘기는 딴 데서도 질문을 많이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림책도 하풍이 있으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자꾸 내용에 맞추게 돼요. 하풍은 이제 제가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진이 이 색깔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를 기분 좋게 하는 음악은 찾았니? 아 예. 요 부분에서 작가분이 개인적 팬심이 들어갔다고 누가 저한테 그거를 쿡 찔러줬어요. BTS 다이너마이트. 예. 예. 요거 할 때쯤 나왔어요. 그림 그리고 있을 때쯤. 아니 잠깐만 아, 예. 찝고 그러면 진짜 BTS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여기 그 책에 보면은 네, 여기서 그 춤추는 장면이 예. 제가 이게 여러 번 그린 것도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악 얘기 나올 때 예. 제가 이거를 한 세 번 거기 여기 요거 예. 요 장면. 세 번 그렸어요. 사실은 여기서 맨 처음에는 클래식 예. 이 누군 바흐입니다. 바흐. 아, 쇼핑입니다. 그 수문작 그림이 찾기도 할 수 있어요. 베토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다가 이거를 세 번 그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색깔 배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애가 춤추는 거 원래 있었던 건데 예. 그때 그 음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이너마이트 마지막 포즈예요 이게. 예. 만약에 예. 우리 이 작가님이 쓴 이 진짜 내 소원에 아, 예. 저 진이가 나타나서 예. 이 작가님께 선미야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소원을 물어보겠다 말해봐라. 그럼 뭐라고? 세 가지 소원. 아, 그걸 것 말할 수 없죠. 세 가지 소원 말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왜? 아, 제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어. 제 본심이. 아 본심이. 아 그렇죠. 저는 약간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그 단어에 갖고 있는 각자만의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씨 소원은 왠지 자꾸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런 거 들어서 그런지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대체할 수 있었으면 저는 대체했을 거예요. 근데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바램, 바램. 진짜 내 바램 이러기도 그래서 바램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정말 소원을 말해봐 맨날 그러니까 소원을 썼는데 저는 소원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시하고 원트에서 그러니까, 위시는 왠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위시에서 끝나버리는. 끝나는 거.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
바램, 그래서 제가 아까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고 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원은 너무 멀리 가버린 듯한. 뒷단에 이거지. 이선미 작가님이 내가 노력하면 얻을 받을 수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으면 더 좋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려면 네가 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지만 저는 소원보다는 약간 바램 정도. 그래서 그리고 너를 알면 가질 수 있는 위시나 정도. 원투 중에 나는 원투다. 아 예. 그쪽이 더 예, 가깝다. 맨 앞에 아 예. 색깔이 없어요. 호리병에. 아. 근데 맨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색깔을 얻어요. 예. 요 차이점은 결국 네가 너를 알게 되면 색깔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거는 편집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의. 사실 여기 이제 이게 미나를 예. 그렸잖아요. 특별히 제가 여기다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그 미나 자체가 염원을 담은 그림이래요. 마음을 자기가 뭐 장수 뭐 맞아요. 그래서 건강, 뭐 예, 예. 복, 또는 그렇죠. 예, 기복하는 뭐,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또 여기에 어울리는 호리병들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뭐 그런 걸 찾아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또 미나 그거랑 닮았고 그리고 이제 예. 나중에는 예, 편집 이거는 디자이너가 우리 편집 디자이너 분께서 색깔을 뒤에는 이렇게 변화를 준 거죠. 앞면지랑 뒷면지랑 지금 되게 우리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작가님 책이 다섯 100% 5권 다 근로연에서 나왔어요. 아 예. 특별한 인연 있으세요? 오승현 씨는 우리 그림책 그 공부하는 데서 만났어요. 그랬군요. 예. 오승현 씨는 늘 응원을 잘해주세요. 나는 약간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 이거 누가 보겠어? 보겠어? BTS 이러는데. 뭐 이거 누가 보겠어? 그러는데 늘 과하게 평가해줘요.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래서 그 저한테 없는 거를 많이 줘서 제가 힘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과하게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이선미 작가님이 과하게 평가받을 만큼의 고과함을 갖고 계신 거라 그거는 전혀 겸손하실 필요 없고요. 예, 이선미 작가님 충분히 그런 귀한 평가받으실 만하신 분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감사드리죠. 여러분 심심 토크는 매달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 여러분께서 만나고 싶은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 찾아가 뵙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